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2월 1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자, 벌써 12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네. 올해도 딱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올 12월은 우리 모두가 바짝 긴장하면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오늘부터 2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흥시설이나 PC방처럼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면적당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요. 국공립시설의 경우에도 평소에 50%만 출입이 가능하고 콘서트나 집회의 경우에도 100인 미만으로 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조용한 전파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최대한 대중 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수험생을 둔 집에서는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정도로 조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모두가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더 급격히 기온이 떨어졌고 낮 기온도 별로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 어떻게 될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달력이 단 한 장 남겨졌습니다. 12월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아침도 영하권에 매서운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전 영하 3.5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에도 7도 선에 머물며 예년보다 춥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공기는 청정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계속해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천안 6도, 대전 7도, 논산 8도에 머물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 6도, 보령 7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능 날인 목요일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은 대전 영하 1도로 영하권의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네. 겨울이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춥고 밤이 더 길어져서일까요? 저도 요즘에 저녁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은 좀 출출해지면서 좀 이렇게 달달한 디저트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곤 해요. 네. 근데 이렇게 겨울철 디저트 하면은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붕어빵, 붕어빵, 그렇죠? 군고구마, 군고구마, 군밤, 군밤. 뭐 따끈따끈한 호빵, 뭐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오죽하면 붕세권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붕세권, 네, 예. 겨울철 되면 붕어빵 많이 찾으실 텐데요. 이런 겨울철에 달콤한 주전부리를 먹으면 힘도 나고 기분도 좋아지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찾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12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이렇게 답답하고 우울해지기 쉬운데요. 네. 이럴 때 달달한 디저트 드시면서 기분 전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12월의 시작, 겨울엔 달달한 게 최고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달콤한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규입니다. 네. 자, 겨울 주전부리 하면은 박창규 리포터는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겨울 주전부리 저도 다 좋아하죠. 없어서 못 먹는데. 네. 앞서 붕어빵 말씀하셨잖아요. 네. 갑자기 떠오르는 게 또 붕어빵 심리 테스트. 오. 두 분은 붕어빵 드실 때 네. 머리, 꼬리 어디부터 드시나요? 보통 저는 머리 부분에 네. 그 팥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먹고 네, 먹고. 끝에 꼬리는 예, 가끔 그냥 남길 때가 있어요. 꼬리는 남기시는군요. 네, 머리부터 먹습니다. 네. 저는 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머리부터 한 입에 넣습니다. 오. 한 입에 다 들어가요? 요즘 예. 작은 것도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두 분 다 일단 머리부터 드시는데 예. 머리부터 드시는 분들은 이제 세세한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상당히 이제 쿨한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꼬리부터 드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신경을 쓰고 세심하면서도 꼼꼼한 스타일. 그리고 또 이제 배부터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화통하고 명랑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느러미부터 드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애교도 많고 또 재롱을 잘 피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네요. 오. 재미로 알아보는 붕어빵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재미로 알아보는. 어우, 예. 요즘 붕어빵 많이 드실 텐데 가족들끼리 함께 먹으면서 이런 심리 테스트도 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네, 오늘 준비한 소식도 이 붕어빵처럼 달콤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붕어빵도 달달하지만 또 달콤하면서도 에너지를 솟게 만드는 것은 바로 초콜릿 아니겠습니까? 이 초콜릿을 만나고 왔는데 초콜릿 분말을 녹여서 틀에 부어서 만드는 쇼콜라티의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초콜릿 카카오 빈부터 카카오 바를 이제 가공을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넣어 만든 우리만의 초콜릿을 만드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세종시랑 함께 떠나보시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달콤한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초콜릿. 카카오를 직접 발효, 숙성하고 콩과 복숭아 등 지역 농산물을 넣어 품질 좋은 초콜릿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정직한 먹거리를 꿈꾸는 기업인데요. 초콜릿 하면 보통 외국이잖아요. 아, 나도 싫다. 우리 국산의 원재료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래서 카카오 플러스 국내산 농작물이나 농식품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제품을 한번 만들고자. 체험객들은 초콜릿을 만들며 초콜릿의 오해와 진실을 알아가게 되는데요. 세종시의 대표 상품을 꿈꾸는 달콤한 초콜릿, 지금 만나봅니다. 올해 달력을 한 장 남겨두고 달콤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맛을 찾아 세종시 조치원에 왔습니다. 조치원의 특상품 복숭아를 활용해 향긋하고 달콤한 초콜릿을 만드는 세종시 농업회사 법인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고 달달한 것이 생각나는 계절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달달한 게 뭐가 있죠? 여기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이 콧속으로 쏙 들어오는 달콤한 향기, 초콜릿 향기. 네. 오, 초콜릿을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초콜릿 제조 공장입니다. 초콜릿을 여기서 직접 만들어요? 네, 어디서요? 요 보시면 여기 안쪽에서 저희 대표님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 이 안이 초콜릿 공장이네요. 네. 초콜릿을 만나기 전 일단 깨끗한 위생복으로 갈아입어야겠죠. 어떻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빠져나오지 못하게 착장 완료.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콜릿 만드신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아니 왜 자꾸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초콜릿 구경하고 싶다면서요. 아, 초콜릿이 어디 있어요? 초콜릿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거 보셨나요? 이거는 아몬드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몬드 같이 생겼는데요. 얘가 카카오라는 건데요. 이 카카오가 초콜릿의 원래 주 원료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카카오로 초콜릿을 만드는다는 것을 네,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주 원료예요. 초콜릿의 주 원료. 야, 초콜릿을 만드는 주 원료 이게 바로 카카오 열매입니다. 카카오 나무 열매 속에는 단단한 껍질로 쌓여진 아몬드 모양의 씨앗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카카오입니다. 발효와 로스팅을 거친 카카오는 초콜릿 향과 맛을 결정하기 때문에 장금자 대표는 카카오콩을 직접 발효, 숙성해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맛 좋은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자신만의 노하우로 만든다는 장금자 대표. 이제 로스팅이 끝난 거예요? 네, 얘는 로스팅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로스팅이 안 돼 있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으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건 얘가 팽팽해져요. 아. 네. 팽팽해져서 얘는 잘 안 까지잖아요. 네. 한번 보세요. 네. 네, 안 까져요. 네. 그런데 얘는 잘 까져요. 아, 땅콩처럼. 그렇죠. 네. 네, 이거 한번 통카카오. 통카카오. 드셔보세요. 쓰죠. 뭐야 이거? 네. 아니, 제가 아는 초콜릿 맛이 아닌데요? 네, 전혀 상상 초월이죠. 그래서- 좀 스무 신맛도 있고. 네네. 어우, 말씀 잘하셨어요. 솔직히
맛이 없는데요? 맛이 없어요. 그게 맞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초콜릿에는 얘 신맛 나는 걸 없애요. 그게 알칼리 처리예요. 로스팅한 카카오를 가공한 뒤 우유와 설탕을 넣으면 초콜릿이 되는데요. 장감자 대표는 우유와 설탕 대신 우리콩으로 만든 두유와 사탕수수 원당만을 넣어 인공 첨가물 없이 초콜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는 순식물성 카카오 버터, 네. 네, 학명 코코아, 테오브로마 코코아라고 하는데 코코아 버터가 들어가고요. 두유 분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기농 사탕수수 딱 3가지만 들어가요. 거기에 막 소금을 첨가한다든지 뭐 어떤 향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 잡다한 거 전혀 안 들어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순수한 맛을 그냥 느끼시면 이 안에 찬맛이 있어요. 찬맛이 뭔지 아시죠? 참맛. 제대로 된 맛이라는 건가요? 진정한 맛이죠. 그래서 초콜릿의 진정한 맛을 한번 느껴보시려면 이 두유 초콜릿 한번 드셔보시길 권해요. 카페를 운영하며 커피에 관심이 많았던 장금자 대표. 남미 여행 중 카카오의 매력에 푹 빠지면서 카카오의 발효와 로스팅 기술을 연구하고 본격적으로 초콜릿 제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카카오의 섬세한 맛과 향에 지역 농산물을 접목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콩을 직접 발효하고 로스팅 과정을 거쳐 초콜릿을 제조하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수제 초콜릿 회사입니다. 초콜릿 하면 보통 외국이잖아요. 나도 싫다. 우리 국산에 원재료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래서 카카오 플러스 국내산 농작물이나 농식품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제품을 한번 만들고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초콜릿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너무 달아서 또는 살이 찔까 봐 조금은 멀리했던 초콜릿을 만들어 먹어보며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초콜릿은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시큼하고 쓰고 이래요. 그런데 이 달콤하고 보통 초콜릿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카카오도 각각의 쓴맛, 신맛, 단맛, 떫은 맛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황산화 물질, 뭐 기타 카테킨 여러 가지 뭐 그 용어는 다 몰라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몸에 엄청 좋다. 세종시가 복숭아의 고장인 만큼 동결 건조한 복숭아 분말을 이용해 복숭아 초콜릿을 만드는데요. 열을 가해 잘 녹인 초콜릿을 평평한 바닥에서 뭉친 곳이 없도록 한 번 더 골고루 펴줍니다. 먹어만 봤지 초콜릿을 직접 만들면서 이런 체험들 하니까 재밌고요. 특히나 또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집에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집에서 가능하나 이게? 잘 섞인 초콜릿을 원하는 틀에 부어 굳히면 완성되는데요. 초콜릿 만들기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나니 초콜릿이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워낙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이제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원료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게 돼서 앞으로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카카오 원재료는 너무 써가지고 평소 먹던 거랑 너무 달라서 놀랐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더 건강한 초콜릿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매번 사 먹어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니까 정말 재밌었고요. 아이랑 집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체험장 와서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향긋한 커피와도 잘 어울리는 초콜릿. 한 조각만 입에 넣어도 그 달콤함에 행복해지는 기분. 여러분도 다 아시죠? 수입산 초콜릿과는 달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인공 첨가물 없이 만든 초콜릿. 앞으로 세계인이 좋아할 수 있는 바른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는데요. 초콜릿에 대한 또 애정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목표나 바람은 어떤 게 있어요? 앞으로 바람은요. 세종시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 농산물인 그 조치원 복숭아와 카카오 농장을 만들어서 6차 산업에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멘토이자 저희 하나뿐인 엄마를 옆에서 도와서 제가 이제 인테리어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농장 세종시에 의리의리하게 랜드마크를 찍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야, 기대가 됩니다. 그 랜드마크가 될 카카오 농장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든 초콜릿이 수출되는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세종시 복숭아 초콜릿 파이팅!
직접 천연 발효시킨 카카오를 로스팅하고 지역 특산물인 복숭아의 향긋함을 담아 만든 수제 초콜릿. 장금자 대표는 초콜릿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인데요. 그녀의 바람대로 세종시 카카오 농장에서 카카오를 수확할 그날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정성과 자부심으로 만든 수제 초콜릿으로 달콤한 시간 보내세요. 네, 이 달콤한 에너지가 뿜뿜 쏟아나는 이 초콜릿을 만나봤는데요. 네. 이 카카오빈을 직접 발효하고 숙성시켜서 로스팅까지 한 거 아니에요. 로스팅까지 해서 초콜릿을 만들었는데 기존의 수제 초콜릿과는 다른 거죠. 네, 저도 이제 초콜릿 만드는 공정을 처음 봤는데요. 예. 이게 외국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을 넣어서 우리만의 초콜릿을 만든다는 것도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옆에서 직접 봐서 그런지 훨씬 더 달콤하고 또 진하게 느껴졌고요. 두유 초콜릿 그리고 세종시의 복숭아를 이용한 복숭아 초콜릿도 참 맛이 좋았습니다. 오, 예. 네, 저도 세종시에 복숭아가 들어간 복숭아 초콜릿 저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저도요, 네, 예. 어떤 맛인지 정말 궁금하고요. 또 인상 깊었던 게 카카오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세종시에 농장을 질 계획이시라고요. 네, 초콜릿을 만들 때는 이제 카카오가 가장 중요한데 이 세종시에 카카오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에서 수확한 카카오를 이용해서 초콜릿을 만드는 이른바 메이드 바이 세종시 초콜릿을 만들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 카카오 농장의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밝혔습니다. 강릉하면 커피가 떠오르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세종시 하면 커피, 카카오를 떠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포부까지 밝혀주셨는데 그 꿈 꼭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나라의 카카오 농장이라 뭐 아직까지는 상상이 잘 가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 세종시에서 태어난 이 초콜릿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앞서 박창규 리포터가 초콜릿을 많이 드시고 왔기 네. 때문에 오늘 아침엔 퀴즈도 굉장히 그 가족 여러분께 부드럽게 또 달콤하게. 맛깔나게 또 전해주실 것 같네요. 네, 예. 재미나고 알차고 유익한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돼 인체 면역력이 저하되는 감염성 질환으로 최초 감염으로부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평균 10년 정도 걸리고요.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 질병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결핵, 2번 에이즈, 3번 백혈병. 네. 대부분의 질환이 다 그렇습니다만 네. 특히 이 질환을 좀 떠올려보면 에이, 이렇게 좀 우리가 한숨을 먼저 내쉬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에이, 이렇게. 네. 네. 한숨을 내쉬게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이 질환. 오늘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무엇일지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2번 에이즈가 정답이었습니다.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돼 면역 기능이 저하돼 사망에까지 이르는 일종의 전염병인데요. 1995년 이후부터 치료 약물이 개발돼 에이즈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매년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에이즈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대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 에이즈도요, 빨리 우리가 그 에이즈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네. 이렇게 알게 돼서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앞서 화면으로 소개해드린 디저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카카오 콩을 볶아서 만든 가루에 우유와 설탕, 향료를 첨가하여 만든 것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초콜릿, 2번 사탕, 3번 파이. 네, 앞서 박창규 리포터가 복숭아로 만든 이것도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제주도에 가면 감귤 이것이 또 특산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밸런타인데이 날 이걸 선물하기도 하는데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안 주셔가지고. 예. 많이 받으셨죠? 아, 네. 밸런타인데이 때 네. 이제 선물을 받기도 하는 이것은 네. 주고받는 이것은 무엇일까? 달콤한 향기. 그리고 겨울왕국에서 엘사와 안나가 처음 만났을 때 이 향기 하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초콜릿이 정답이었습니다. 초콜릿은 멕시코 원주민이 카카오 콩으로 만든 음료 초콜라틀에서 유래했는데요. 카카오 열매는 초기에 음료나 약으로 사용했으며 때에 따라서는 화폐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초콜릿은 만드는 사람의 손길에 따라 특징적인 맛과 향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박창규 리포터가 세종시의 특산물인 복숭아로 초콜릿을 만드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지역 특산물로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모습이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바로 주시죠. 네, 오늘 아침의 퀴즈 세 번째 문제는 상식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일정 기간 자신이 속한 팀에서 활동한 뒤 다른 팀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 이적할 수 있는 제도를 FA 제도라고 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시죠. 네.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서 이적할 수 있는 제도인데 FA 제도가 맞는지 이거를 좀 이렇게 영어로 좀 풀어보면 프리 에이전트가 아닐까. 그렇죠? 프리 에이전트. 예, 그래서 네. 줄여서 FA 제도가 아닐까. 네,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서 이적할 수 있으니까 그걸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프리 에이전트잖아요. 역시 영어를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네. 영어 공부 스포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나운서라시니까요. 네,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뭐 힌트와 더불어서 또 해설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의 퀴즈 세 번째 문제 정답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O였습니다. FA 제도는 어느 팀에 입단한 선수가 정해진 계약 기간이 지나면 다른 팀으로 자유로이 이적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 모든 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네. KBO는 지난 28일에 2021년 FA 자격 선수 25명 중에 신청자 16명의 명단을 공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FA에는요, 차우찬, 양현종, 이대호 등 대여급 선수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각 구단에서 영입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는 바다 물고기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긴 방추형의 바다 물고기로 일정 크기를 넘어서면 맛과 향이 떨어지는 다른 어종과는 달리 크면 클수록 맛이 좋은 생선입니다. 횟감이나 초밥 재료로 인기가 많은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방어, 2번 삼치, 3번 연어. 네. 저도 평소에 생선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것은 특히 클수록 맛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앞에 대자가 붙어 있는 이 생선을 좋아하는데 네네. 보기 보시면서 대자를 붙였을 때 조금 자연스러운 생선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방어, 대삼치, 대삼치, 대연어. 네. 예. 그러면 확실히 느낌 와닿는 게 있고요. 또 그래요. 이거 먹으면 또 방긋방긋 제가 웃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맛있어서. 네. 자, 이 바다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대자를 한번 붙여보세요. 이런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퀴즈 네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시죠. 1번 방어가 정답이었습니다. 방어는 지방이 풍부해
맛이 고소하고 부드러운 고급 어종으로 산란을 앞둔 겨울방어는 한방어라고 부를 만큼 맛이 유별나며 겨울철이 되면 울산의 방어진, 제주 모슬포와 마라도 주변 어장에서 주로 어획됩니다. 네, 클수록 맛있는 방어가 겨울 제철을 맞았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맛있는 이유가요. 낮은 수온을 견디고 산란기를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맛은 고소하지만 단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5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는 사자성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행한 대로 업에 대한 대가를 받을 일을 뜻하는 사자성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세옹지마, 2번 전화위복, 3번 인과응보. 네. 우리가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말을 할 때 네. 땡땡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네. 땡땡 관계. 관계. 예, 그 관계를 떠올려 보시죠. 오, 예. 네. 네, 행한 대로 업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자,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땡땡 관계. 자, 이런 힌트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였고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3번 인과응보가 정답이었습니다. 인과응보는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인데요. 본래는 불교 용어로 원인과 결과는 서로 맞물려 이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박창규 리포터가 이 세종시의 네. 예, 복숭아 수제 초콜릿 예,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네. 직접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맛을 봤으면 네. 예, 물어보지 않을 텐데 아하. 그 맛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궁금해요. 아, 그 예, 맛을 궁금하죠. 예, 또 예, 표정이나 네네. 예, 아, 몸으로 그렇죠. 한번 네. 또 표현해 주셔야죠. 예. 그렇죠. 예. 이제 일단 정해진 시간이다 보니까 네. 제가 네. 차마 이렇게 맛을 보여드릴 수는 없었는데 예. 조금 뒤에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세종 씨 금방 달려갔다 오면 돼요. 멀지 않습니다. 어요 네. 그냥 한번 표현해 주시지. 그게 더 간단할 텐데. 아, 세종 씨 그 그 복숭아, 먹었을 때. 수제 복숭아의 맛. 먹었을 때. 일단 딱 먹었을 때 네. 그 달콤함에 미소 지어지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목으로 넘겼을 때 솟아오는 에너지.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네. 그렇군요. 예. 와. 전 항상 마무리는 이렇게 지으시는 건가요? 몸으로 표현하기? 세종시 한번 다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12월의 시작, 겨울엔 달달한 게 최고입니다. 앞서 초콜릿 이야기도 해봤고요. 예. 붕어빵 이야기도 해왔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주전부리 소식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어느 나라나 어떤 도시에 갔을 때 건축물을 보면서 첫인상을 느끼곤 하는데요. 네. 그만큼 그 도시의 건축물은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대한민국 건축문화제가 매년 열리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경남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열려서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네. 집안에서 보는 거니까 집안 일렬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주는 건축. 음악과 미술처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라바빌리티, 건축주, 즉 거주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구 도시들의 발전이 앞으로 세계와 도시들에 교류하면서 이 경남의 발전을 이루는 주축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숨어있는 경남 건축 문화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시간. 2020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구경하러 갑니다. 도시의 첫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중 하나, 각 지역의 개성을 뽐내는 건축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남의 얼굴이 되어주는 전통 건축부터 현대 건축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예, 대한민국 건축문화재는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문화재입니다. 대한민국 건축문화재를 통해서 경남 지역에 있는 건축문화를 살펴보고 의미를 되새기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축문화재 전체 주제는 일반 전시, 특별 전시, 주제 전시로 나뉩니다. 그중에 경남 건축가에 관여한 것은 주제 전시고요. 주제 전시는 건축주라는 제목 하에 주자가 3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주인할 때 주자고요. 하나는 거주할 때 주자고 하나는 경계 주자입니다. 그래서 주인 주자는 건축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 가지고서 건축가, 건축주, 시공자 간의 관계를 통해서 건물을 보려고 하고 그 대상 건물은 경남 지역에 있는 건물입니다.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건축문화제. 우리 지역의 도시와 건축을 알리는 주제 전시의 핵심만 쏙 준비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주인, 건축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와 건축주, 시공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경남지의 건축물 6개를 선정하여서 이 6개마다 각기 다른 관계들을 살펴보는 것이 저희가 한 주제의 내용입니다. 사람을 주요한 이유는 건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 따라 건물의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든레이크라는 건물인데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담장을 갖다 놓게 되는데 이후에 재밌는 현상이 뭐였냐면 옆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보니까 오토바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나도 취미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웃 관계가 형성이 된 건데 이거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소음은 층간소음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평지에 있는 마을에서는 이 소음은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공간이 바뀌면서 사는 방식도 달라지는데요.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의 관계는 건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경남대 창조가는 시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왜냐하면 경사지가 있고 높이 차이가 지상과 지하 거의 3층에서 6층 차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 토목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의 출발점이 뭐가 있으냐면 각 행위자들, 시공자, 건축가, 대학들은 공동으로 합의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상을 공원화하고 건물을 지하화하자. 이 건물의 특징은 즉 거대한 옹벽과 여러 군데 크고 작은 광정들이 있어서 내부를 지하를 지하닿지 않게 만드는 게 속성입니다. 건축 즐기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첫 번째 전시. 다음 주는 거주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 그래서 그 공간에서 우리가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그 안에서 가족 간의 어떤 관계, 사회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과거에 동네나 마을이 재해석되어져서 단지화되고 고층화되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주거 유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단지식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우리 일상에 뿌리 내린 아파트. 공동주택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궁금하다면 클릭하세요. 제2주제전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데 대한민국의 주거 양식 중에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공동주택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진행되어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료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90년대 이전으로 인간의 삶에서 물리적 공간 확보와 특정 목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하였으며 현재는 2000년대에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정체성을 실현시키며 재산 축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시기입니다. 미래는 기술적 진보를 바탕으로 특화된 공간 실현과 가족 중심의 쾌적한 공간 제공을 개념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현재 공간과 비교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고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거기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에 도움이 되고 싶은 전시 마지막은 세 번째 주제죠. 그 건축주의 두루주자입니다. 경계를 나타내는데 우리 경남의 가장 큰 특징, 어떤 도시문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저희들이 어디를 눈여겨봤는가 하면 항구도시를 눈여겨봤습니다. 건축을 확장시킨 주제인데요. 건축문화재를 개최한 경남을 소개할 때 꼭 소개하고 싶은 남해안입니다. 이 경남의 도시 문화의 특성을 이 항구도시로서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경남의 하나의 발전의 주축을 이루는 중심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산의 도시 특성들을 보면은 그 도시의 그런 근대 건축의 특성, 근대 도시의 특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흔적들과 그 다음에 조만간에 이제 우리 마산항에 지어질 민주주의 전당 등 그런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산을 지형적으로 본다면은 바다와 무악산이라는 자연 환경 속에 형성된 도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 항구도시와 마산항의 이야기를 빼곡히 알고 싶다면 세 번째 주제점도 놓치지 마세요. 근데 앞으로 해양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마산만에 있는 진수공간과 더불어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마산도 바다를 끼고 있는 훌륭한 오픈스테이를 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저희들이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가 언제 끝난다 이런 거는 사실 정해진 건 아닌 거죠. 예. 경남의 건축 문화를 안방 1열에서 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보러 오세요. 네, 경남의 다양한 건축물을 만나봤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생활하고 머무는 공간이 바로 주거 건축물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이 공간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도시를 여행할 때는 그 건축물을 찾게 되잖아요. 도시의 문화와 건축물의 특징을 연결시켜보면 너무나 재밌을 것 같고 올해는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문화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겨울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겨울이 시작이 되면은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겨울이 반갑다. 겨울이 시작된 게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바로 바다의 우유, 굴 때문입니다. 제철에 즐기는 이 탱글탱글하면서 싱싱한 이 굴. 네. 어떻게 경림 씨는 뭐 방송이라서 뭐 이렇게 잘 먹는다고 하지 마시고 네, 정말 진짜? 실제로 네, 저는 굴 잘 드세요? 찐으로 제가 찐으로. 해산물을 다 좋아해서 특히 굴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저는 그 매생이 굴국밥을 너무 좋아하는데 좋죠. 예. 맛있죠. 예. 이 굴이 겨울철 보약이라고도 불리고 특히 여성들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현재 여수 가망만에서는 이 싱싱한 굴을 채취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있구만. 어떻게 올해도 물건은 잘 준비됐겠지? 물론이지요. 믿을 만한 물건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역시 뭐 미국 FDA가 인정했다고 하니 믿을 만한 물건이겠지. 자, 그럼 물건 넘기시오. 자, 한번 봅시다. 이야, 이 뽀얀 살 좀 봐. 역시 가공만 굴이지. 굴 좀 볼 줄 알구만. 당연하지. 찬바람이 싸늘하게 듀뺨을 적시면 꿀맛이 되는 계절. 여수 가망만이 키워 더 싱싱하고 더 믿을 수 있는 겨울의 맛. 역시 굴은 여수 가망만 굴이 찐이지. 자, 이맘때 정말 맛이 가득가득 찬 게 바로 굴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가망만 굴이 정말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이 굴 맛 어떤 모습일지 어떤 맛일지 여러분께 제대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저기 배인데 타러 갈게요. 가자. 고고고. 지금은 바야흐로 가망만 굴의 계절. 여기 계시는구나.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을 자랑하는 굴태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굴 작업하러 가시는 거죠? 예. 일단 가가지고 굴을 좀 잡으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나갈 수 있을까요? 예. 가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여러분 출발하시죠. 갑니다. 여수 가망만의 푸른 물살을 가르며 굴발 앞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도착한 곳은 양식장이 아닌 바지선 앞. 과연 이것의 정체는? 바지를 차고 가서 햄버거 차고 가서 굴 따야지요. 이게 바로 실한 굴을 안전하게 옮겨줄 운반선이란 얘기죠.
든든한 바지선 이끌고 진짜 굴밭 앞으로. 올해 굴 작황 기대해봐도 될까요?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약 한 30% 정도는 폐사가 왔습니다. 네, 모든 곡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너무 베게 돼갖고 많이 달려 있으면은 좀 잘고 그러는데 30% 정도 폐사가 되다 보니까 알은 더 연결다고 봅니다. 가격도 예년에 비해서 지금 약 10% 정도 올랐다고 봅니다. 드디어 가망만 굴밭에 당도했습니다. 바지선이 제자리를 찾아가면 수확 준비 완료. 이제 꿀 따는 기계. 자동화네 완전히. 시동 걸었어요. 이제는 굴 수확도 전자동 시대. 수확과 동시에 세척까지 한 방에 해결이 되니 일손 구하기 힘든 바다 일에 이만한 효자가 또 있을까요? 지금은 기계화가 안 되면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저기서 1차 세척을 하고 또 여기다 이제 우리 떼목에다가 받으면은 옮겨서 또 저걸 가지고 공장으로 다시 가서 공장에서 선별해 가지고 2차 세척 또 하고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운반선까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굴 수확. 하지만 베테랑 선장님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줄을 안 끊어주면은 저 돌아가는 세척기에서 세척 과정이 안 되니까. 그리고 뭉텅이가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또 선별하기 좋기 위해서 세척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이걸 잘라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장님 아무리 바쁘셔도 가망만 굴 자랑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가망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FDA에서 인정하는 체내 청정 해역입니다. 가망만에 대한 굴은 4m, 5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도에 많이 움직이니까 굴 자체가 건강하지요. 탄력이 있어요. 담백한 맛이 더 많이 나지요. 그게 다 한겨울 한파와 여름 폭염까지 거뜬히 이겨내며 장장 10개월 동안 청정해역 가망만의 품에서 속살을 찌운 덕분입니다. 1월 달부터 여기 바다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야, 크다. 우와. 이야. 아니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예, 그냥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야. 아니 꿀맛 보는 사람 표정이 왜 그래요? 짜요. 진짜 엄청 짠데 바다 내음이 엄청 나네. 바다가 그냥 입에서 가득하네. 바다 내음과 함께 그 고소함이 마지막에 쫙 오는데 처음엔 짠맛이지만 마지막에 달콤한 맛까지 난다고. 그래서 전라도에서 굴을 꿀이라 부르는 거겠죠? 제철이라 찾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정도 양으로 되겠어요? 오늘 원래는 약 한 10톤 정도 해가지고 가야 정상인데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갑자기 확산되는 바람에 땅에가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문량이 이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굴 양식장에까지 영향을 미친 안타까운 상황. 하지만 여전히 이 꿀맛 알아주는 분들이 있으니 수확의 손길을 멈출 순 없겠죠? 싱싱한 가망만 굴이 육지에 닿으면 지금부턴 이분들의 손길이 바빠질 차례. 굴 동네에 시집와 굴 전문가로 거듭난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굴까기의 달인들을 소개합니다.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굴 작업하면 이렇게 다 대화도 하는데. 근데 내가 하는데 카메라 와갖고 놀래갖고 지금 말 못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계신 분들이 보통 경력들이 어느 정도인데요? 굴 까는데. 30년이 넘는다. 30년 넘습니다. 이야, 굴의 달인들. 우리가 요거 굴 넣고 힘을 내고 이거 굴을 30년 안 까요. 와, 이런 굴이 좀 좋은 굴이다.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면? 테두리는 까마고 알은 토실토실하고 그래서 맛있고 피부도 좋고 미용에도 좋고. 테두리는 까맣고 알은 토실토실. 입력하셨죠? 그 이 싱싱함이 진짜 그 탱글탱글하네. 살아있네 진짜로. 와. 진짜 살아있네. 자, 그럼 지금부턴 가망만 굴의 색다른 맛에 한번 빠져볼까요? 일단 겨울철 여수에 와서 안 먹으면 섭하다는 굴구이부터. 굴 익어가는 사이 주방에선 달걀옷 곱게 입은 다음 주자 굴전 준비가 한창. 튀긴 건 뭐든 맛있다지만 굴튀김만한 게 또 없죠. 굴 요리에 활용 점정을 찍을 뜨끈한 굴죽까지. 여수 인심이 이 정도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열심히 아침부터 작업한 굴이 이제 요리가 끝났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예. 본인이 직접 잡아온 굴이니까 우리 같이 먹어야죠. 예, 그래야죠. 지금 굴집이 지금 다 익어가지고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얼마나 잘했는지 봅시다. 자, 와우. 부들부들 꽉 들어찬 속살에 훈기를 더한 굴구이 완성. 푸짐한 굴 요리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일단 굴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생굴로 스타트를 끊어볼까요? 사장님 짠 한번 할래 우리? 짠 한번 하시고 짠 한번 하시고. 바다에서 먹었을 때는 솔직히 약간 좀 짠맛이 좀 셌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짠맛보다는 고소한 맛이 확실히 있고 마지막 맛이 단단한 맛도 좀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생굴에 또 매력이 있네요. 어떻게 먹으면 좋아요, 근데 굴찜은? 아, 이것은 다 익었으니까 그냥 이거 까가지고 네. 바로 차중에 바로 찍어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벌린 친구들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생굴로 먹을 때 또 맛이 다르네요. 그러지요. 고소하네. 부드러운 굴맛 즐기기엔 지금이 딱! 너무 익으면 질겨지는 거 아시죠? 아유 뭐예요? 마지막 굴죽입니다. 굴죽 저희가 이것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까? 굴죽은요, 갓김치를 올려서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뜨끈한 굴죽에 갓김치 한 조각을 척 올려서 크게 한 입 먹어주면 아는 맛이 더 힘든 거 아시죠? 뽀얀 속살의 달달한 맛으로 꽉 채운 싱싱탱탱 여수 가망만 굴. 올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이 수확부터 세척까지 네. 전 자동으로 굴을 채취하는 여수 가망만에 다녀왔습니다. 얕은 수심에서 양식을 하는 만큼 굴이 더 크고 네. 탱글탱글하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굴튀김, 굴전, 굴구이까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굴축제가 취소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서 어민들이 아쉬워하시는데 이 겨울철 건강 지키기에는 굴만한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이 생굴 식감 때문에 좀 잘 못 먹겠다는 분들 계실 텐데 뭐 그런 분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네. 뭐 굴전, 네. 굴구이, 굴죽 다양한 요리법으로 굴을 드시면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시간이 흘러 어느덧 12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에 매서운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 영하 2.8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에도 7도 선에 머물며 예년보다 춥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공기는 청정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계속해 건조한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천안 6도, 공주 7도, 세종 6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 6도, 보령 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능 날인 목요일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은 대전이 영하 1도로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12월 시작, 겨울엔 달달한 게 최고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471번님, 겨울에 먹는 달달한 홍시와 곶감, 그리고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면 추위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가족들이 저녁마다 꼭 챙겨 먹는 디저트입니다. 네, 곶감을 빼놨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쵸? 곶감. 네, 9756번님, 추운 겨울엔 맛있는 게 정말 많아요. 제일 좋아하는 건 땅콩, 단감 그리고 알밤인데요. 이불 속에서 하나하나 먹을 때 그 맛은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와. 그래요. 이불 속에서 먹는 네. 게 왜 더 맛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7487번님, 추운 날에는 따뜻한 음식이 최고죠. 어묵탕과 직접 반죽한 칼집입니다. 와. 하지만 뭐니 해도 최고는 난로 위에 고구마죠. 잘 드시고 계시네요. 우와. 그래요. 7658번님, 김장하러 내려가는 길에 기차역 앞에서 붕어빵을 사 먹었어요. 따끈하고 겉바속촉한 붕어빵이 달달해서 추위까지 녹여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저도 머리부터 먹고 있네요. 아, 네. 그러시군요. 저희도 머리부터 먹는데. 예. 0587번님, 호떡이요. 와. 예, 붕어빵과 함께 길거리 간식의 대표 주자죠. 뚝뚝 떨어지는 꿀의 유혹에 안 넘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아우, 이 꿀 호떡. 네. 아우. 2050번님, 며칠 전 딸의 생일이라 달달한 과일 케이크를 먹었어요. 평소엔 잘 사지 않지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네, 이 생일에는 케이크 한 조각 네, 먹어줘야죠. 그럼요. 예. 6693번님, 겨울철 간식하면 호빵이랑 호두 과자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요즘은 호빵도 종류별로 많이 나와 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채소가 많이 들어간 네. 그 채소 호빵 채소 호빵. 정말 좋아했는데 저는 야채 피자 호빵, 호빵. 피자 호빵 네. 세대가 좀 다르네요. 네. 6796번님. 네. 고구마는 원래 맛있지만 겨울에 먹는 군고구마가 더 달달한 것 같아요. 살 뺄 생각으로 먹었는데 먹다 보니 누가 다 먹었는지 없네요. 누가 먹었을까요? 그러게요. 네. 본인이 다 드셨죠? 네. 예. 자, 이렇게 오늘 주전부리에 대해서 사진 사연 나눠봤는데 네. 그래서 좀 먹는 상상만 해도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 좀 이렇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달콤한 사진 만나봤는데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첨단 디지털 기기가 속속 등장하는 요즘 무인 주문기 사용법을 몰라 당황한 적 있으시죠? 스미싱 문자와 보이스피싱에 속았던 적은 없으신가요? 내일 아침 똑주보 큐에서는 대전시와 동구에서 열리는 디지털 무료 교육 현장을 찾아갑니다. 네, 올해 수능은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치르죠. 네. 수능을 앞둔 각 가정에서는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을 텐데 내일 아침 초대석 시간에서는 수능을 하루 앞두고 챙겨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험을 앞두고 교육당국에서는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또 당일 시험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서의 그 대처 요령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